네. 자, 외적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로 이거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들도 외적도 이제 단위를 예를 들어서 A랑 크기랑 B랑 얘가 똑같이 1이라고 했을 때도 상하감수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적만 하면은 어차피 사인하고 코사인은 2분의 파이 관계니까 그죠, 평행이동 관계니까 할 수 있는데 외적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2차원상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아이고 y축이고 z축 이렇게 솟아있다 할게요. 그러면 뭐 a 벡터가 아까랑 똑같이 이게 a 벡터고요. 이게 b 벡터예요. 그러면 얘 사이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하감수 합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a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b가 얘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근데 얘는 웃기게 여기서 당연히 언급을 안 했지만 같은 것끼리 하면은 뭐가 돼요? 0되죠? 맞죠? 네, 고성질 때문에 얘는 크로스가 일어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A 크로스 B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의 크기, B의 크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N, 이게 뭐 Z 성분 되겠죠? Z축에 날아가는 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크기만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를 해보면 얘 하면은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이거 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이 Z축 이렇게 되거든요. 나라는 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Z 이렇게 돼요. 크기 날려버리면은 얘가 상가감수 합성법도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적으로도 다 구할 수 있는데 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시죠?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행렬로 해도 되고요. 뭣도 해도 되는데 회전 변환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어차피 상가감수 합성은 다 주어지긴 하는데 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좌표계 세팅이고요. 좌표계를 다루려면 회전 나올 때는 회전은 좀 자세히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역학에서 이제 좌표계를 이거를 차용해서 갖다 쓰는 거거든요. 물리 같은 경우를 정의를 할 때. 그래서 마리온 할 때 처음에 막 좌표계 나오잖아요. 그쵸? 왜 하는지 모르셨죠? 네? 그지같이 막 나오지 않나요? 처음에 단위 나오고 뭐 크로노커 델타 레비시프트 뭐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안 알려줘서 그렇지 좌표계 세팅이 돼야지 물리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좌표계 세팅. 그러니까 직교 좌표계, 원통 좌표계, 어느 좌표계 요 세팅이 돼야지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캔버스에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 방식 넘어가고 뭘로 넘어가고 라그랑잔 나오고 하잖아요. 중력자하고 그런 시스템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화 운동 방식 같은 거 할 텐데 잘 보세요. 자, 뉴턴 역학. 처음에는 1차원 심화 운동 방식 방정식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1차원 운동 방식을 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했잖아. 그거 2차원으로 넘어가서 포물선을 냈잖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1차원 심화 운동 방식 한 다음에 2차원을 넘어가는데 2차원 상에서는 회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2차원 실질적으로 2차원 아니지. 평면상의 운동하는데 이게 3차원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아셨죠? 물리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일반 물리랑 똑같이 흘러가요. 일반 물리에서는 좌표계 세팅이 되게 쉽잖아. 그리고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회전 파트를 할 때 롤링을 했죠. 롤링. 2차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롤링이 아니라 일단 이 중력장 운동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중력장 운동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태양 딱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 나가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 보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잖아. 지구는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자체는 밖의 입장에서는 지구 안에는 회전 좌표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는 이제 태풍이 왜 생기는지 이게 코리올리 때문에 생기거든요. 지구가 자전 안 하면 태풍 안 생겨요. 아셨나요?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풍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 좌표계 내부에서, 그러니까 좌표계가 직교 좌표계, 그 다음에 회전 좌표계, 그리고 회전 좌표계를 밖에서 보느냐 안에서 보느냐, 그 두 가지가 돼요. 아시죠? 내부에서는 이제 코리올리가 생기고 그걸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시죠? 그 다음 라그랑지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좌표계의 개념이, 그래서 마리온이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좌표계 세팅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죠? 1차원 시마 운동 방식 같은 경우는, 시마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가속도가 시간의 변수예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역학을 푼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시그마 F는 이건데 운동만식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아시죠? 네, 좌표계 세팅이라는 건 1차원 심화 운동만식 할 때는 여기서는 무슨 좌표계를 할 거라고요? 직교 좌표계 할 거라고. 직교 좌표계는 병진이라고. 아셨나요? 회전 안 다룬다고. 여기서는 지금은. 그러니까 직교 좌표계 할 거예요. 직교 좌표계 상에서 뭐 X축이든 뭐든 이렇게 하겠죠. 1차원 운동. 직교 좌표계 상에서 시간이 변하는 운동만식을 찾아요. 그러니까 역학은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좌표계, 운동만식, 그 다음에 역학적 정보. 그럼 뭐 찾을 거냐? A, V, S, T, 시간 변수에 대해서. 알겠죠? 역학은 시간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가 뭐냐? 특정 시간의 속도가 뭐냐? 특정 시간에서 얘는 변이가 어디에 있냐? 위치. 그렇죠? 변이.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 심화 운동만식은 뭐 물어보냐면요, 운동만식을 찾아라. 그리고 이 4개 중에 물어봅니다. 운동만식 자체는 A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A 힘 해가지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운동만식 자체에서는 가속도 세팅이 돼 있죠. 가속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가속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V랑 S랑 T 요 3개가 빠져요. 이해가세요? 운동방식은 가속도를 찾은 거라고. 그러니까 운동방식, 그쵸? 이게 역학적 정보라고. 이무의 시간에서 가속도, 이무의 시간에서 속도, 이무의 시간에 대해서 얘는 그거 변이, 위치. 그런데 얘들이 시간 함수잖아요. 그쵸? 그런데 V를 지금 예를 들어서 A를 S 변유로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렇게도 쓸 수 있고 V를 S 변으로 쓸 수 있어. 시간 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변수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함수 변수 치환 같은 경우. 그거 우리 역학에서 한번 내가 보여드렸잖아. 그 포물선 운동 할 때는 경로식 같애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무슨 함수로 돼 있어요? 이거 X로 이렇게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포물선이 X에 대한 2차 방식이 하는 거고, 얘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Y를 뭘로 뒀어요? X랑 Y를 시간 변수로 이렇게 뒀잖아. 그쵸? 여기 관계식 해가지고 얘를 쏙 집어넣어 버렸잖아.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V를 T 함수, S를 T 함수인데 T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치 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3개를 물어본다. 알겠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심화 운동, 1차원 심화 운동 방식은 결국은 역학적 정보를 물어봅니다. 아셨나요?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계 같은 경우는 너무 심플하잖아. 얘는 병진 파트를 다룬단 말이야. 그렇죠? 1차원. 그래서 운동관이 찾고요. 이 선에서 끝납니다. 요거로 이제 미적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거 찾는 거는 좀 알아드리고. 근데 여기서는 항상 운동방식 같은 경우는 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쓰면 못 풉니다. 아셨죠? 여기서 할 때 뭐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냐면 초기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조건이 뭔지. 아셨나요? 0에서 T인지 0에서 V인지 0에서 X인지 이거 조건이고요. 조건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있죠. 얘는 결과 변수. 결과 변수가 뭔지, 뭘 물어봤는지. 아셨나요? 네. 요거에 대해서 푸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그제플로 제가 박아놨으니까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1차원 심화 운동 방식은 기본입니다. 기본. 아셨죠? 좌표계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잠시만요. 네. 좌표계는 얘는 뭐 직교 좌표계 쓰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죠. 네, 병지 파트 이렇게 다룬다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쓸 줄 알아야 된다. 운동만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중에
한두 개를 무조건 물어본다. 100%입니다. 다 걸려요, 여기서. 아시죠? 그러니까 심화 운동방식 파트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를 줄 알아야 돼요. 뭐? 운동방식을 찾고 그 다음에 A, V, S 그 다음에 조건이 A는 어차피 운동방식에 빠졌으니 V, S, T 이 중에 초기 조건이 뭐고 뭘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네, 그걸 빨리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주 이그젠플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리면요. 해보세요. 자, 이게 A를 가속도를 이제 시간 변수로 줘버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질량이 바꾼 로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마찰력이 이제 상수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마찰력 같은 경우. 그래서 자, 저항력이 힘은 벡터인데 저항력의 크기를 할게요. 저항력이라는 거 운동 방향의 반대죠. 맞죠? 운동 방향의 반대. 저항력의 크기 F가 얘는 그러니까 얘를 KV를 할게요. 크기를 쓴 거예요. 크기. 아시죠? KV. 정확하게 벡터로 쓰면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운동 방향이 얘를 결정해 주잖아. 운동 방향. 그러니까 원래 벡터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렇죠? 네. 1차원상이니까 벡터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얘를 이제 뭐 초기 속력으로 뭐 V0로 발사됐다. 이렇게 보면은 잘 보세요. 그 11페이지 보시죠. 11페이지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그젠플 첫 번째 제가 이제 그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이그젠플 대표적인 걸 해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걸 저항력이 KV. 그래서 저항력이 V의 1차로 된 거는 속도가 느린 거. 속도가 예를 들어서 그 낙하산 같은 경우, 그렇죠? V의 제곱으로 붙는 경우는 속도가 되게 빠른 거. 총알 이런 거 같은 경우, 알겠죠? 총알 같은 경우 이런 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주고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운동 방식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운동 방식 세팅을 해야 되고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 V0에서 V로 갈 때 결과값이 뭐냐면 T랑 S를 물어봤어요. 맞나요? 여기서는 1차원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랑 변이랑 똑같죠? 맞죠? 변이랑 어차피 예, 앞으로만 정진하니까 네, 이렇게. 자, 얘가 초기 조건이고요. 얘가 두 가지가 구하랬어요. 결과 하나, 결과 하나. 아시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뭔지. 예를 들어서 초기 조건이 V0가 아니면 T의 0에서 T면 변수가 그게 되죠. T 변수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푸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이거를 되게 돌아가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되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셨나요? 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 운동방식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1차원 심화 운동방식이 나왔으면은 얘는 무조건 100% 좌표계는 어차피 똑같잖아. 직교 좌표계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운동방식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운동방식이 뭐냐? 얘는 F는 MA는 마이너스 KV 이런 식으로. 중력이 있으면은 중력장에서 떨어지면은 mg 마이너스 KV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 네, 근데 그냥 그러니까 중력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됐을 때 운동 방식은 찾을 수 있겠죠? 자, 무중력 상태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무중력 상태. 운동 방식. 이걸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제 변수로 이루어졌냐면 잘 보세요. 운동 방식은 무슨 변수로 이루어졌어요? A가 V로 이루어졌죠. A, V. 변수가 두 개 존재를 해요. 맞나요? 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제 푸는 거를 해드릴게요. 얘는 이제 운동 방식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뭘 구하냐면 시간 t를 구할게요. 알겠죠? 시간 t. 그러면 얘는 변수가 뭐예요? 변수가 뭔지를 내야 돼. 시간 t에 변수가 뭐가 있냐면 초기 조건이 변수가 됩니다. 아셨죠? 이게 주어지는 게 변수가 된다고. 이게 초기 조건이잖아. 지금 변수를 V를 알려줬다고. V0에서 V까지 가는 걸. 맞죠? 이게 초기 조건이에요. 이걸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T를 V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나요? T를. 네. 그러면 운동방식 활용을 해가지고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M의 DT분의 DV 마이너스 KV 이렇게 되죠. 맞죠? 잘 보세요. T 변수 있죠? V 변수 있죠? V 변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건이라고? V가 조건이잖아. 그렇죠? V가.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T든 어차피 V 구해도 어차피 역수 취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푸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얘를 넘겨요.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V분의 DV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N분의 K의 D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 인테그럴 V DV에다가 V0부터 V까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DT 맞죠? 네. 근데 얘라는 거는 자 ln의 V0부터 V는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T 이렇게 되죠. 맞죠? 이게 조건. 초기 조건. 그렇죠? V0에서 V까지 주어진 문자잖아. 이걸 써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T는 마이너스 K분의 M에다가 아이고 얘는 ln V0부터 V까지 이 마이너스 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K분의 M에다가 ln V분의 V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건 취사 선택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뭘 물어봤는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t를 v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초기 조건. 초기 조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결과일 때. 잘 보세요. v0에서 v까지 얘가 초기 변수예요. v가 초기 변수고요. 결과가 뭐가 돼요? s를 물어봤어요. s를 v 함수로 구하는 거지. 왜? 초기가 0부터 t까지 아닙니다. 아셨나요? 초기 그러면 운동 방식을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운동 방식이 저기 있죠? m의 dt분의 dv는 마이너스 kv인데 운동 방식 잘 보시면 얘랑 얘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꼽사리 껴 있어요. 누가 꼽사리 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t가 있어. t. 이걸 날리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없잖아. 이게 s가 그러면 양변 그러니까 얘를 ds분의 요걸 곱하세요. 한쪽에. 여기다가. 그럼 t가 날아가요. 아셨나요? 없는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요걸 곱해주면 돼. 양변을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이게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건을 여기다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t가 날아갑니다. t를 날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를. 그러니까 가장 멍청하게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이제 v를 이게 또 t를 구해가지고 자 s를 구할 때 인테그럴 v의 dt 요짓 하는 게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초기 조건 주어지면 없는 변수 이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dt분의 dv ds분의 ds는 여기는 어차피 곱해봤자 1이죠. 그럼 마이너스 kv가 되는데 t 변수로 날려버리면 얘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그러면 잘 보세요. m에다가 ds분의 dv에다가 dt분의 ds는 마이너스 kv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왔어요. 목적지가 어떻게 돼? t 이게 뭐예요? 이게 v잖아. 그러면 m의 ds분의 dv에다가 v는 마이너스 kv에서 날아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필요 없는 변수가 날아가요. 왜? t를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조건하고 결과 변수만 있어야 되니까 운동 방식 파트에. 그래서 여기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엄청 쉽죠? m의 dv는 마이너스 k의 ds 이렇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거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ds라는 거는 뭐 적분하면은 이렇게 적분을 얘를 했을 때 그냥 바로 하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 ds는 이거 해가지고 뭐 k분의 m에다가 dv인데 얘는 0부터 s까지니까 이동거리라 했으니까 자 s라는 거는 마이너스 k분의 m에다가 이거 적분을 두시면 되죠. 어디서? v에서 v0 빼야 되죠. 맞죠? 그러면
촉근이 주중이니까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K분의 M에다가 V0 마이너스 V가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만식 찾고요. 그 뭘 물어볼지 초기 조건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T인지 S인지 뭔지 V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변수만 남기고 결과 변수를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변수가 살아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죠?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뭐 V분의 DV분의 D 뭐 이거든, 뭐 DT분의 D거든. 요걸로 이거 맞춰갖고 만드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1차원적인 할 때.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지같이 구하는 방법 있죠? V를 T 함수 해가지고 인테그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은데 훨씬 돌아간다라는 거. 알겠죠? 시험장에서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아셨죠? 정확하게. 맞았나요? 네. 그러니까 1차원 심화 운동만식 파트에서는 물어보는 게 출제자가 미치지 않고서는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뭐냐면 운동만식을 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거. 이 중에 초기 조건이 뭔지 그게 중요해요. 초기 조건이 T인지 뭔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얘가 T 변수로 돼 있다 해서 초기 조건을 T로 주느냐 아니에요. 변수 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해가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운동만식은 A랑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운동만식이 있으면 이 중에 이제 뭘로 돼 있는지 모르잖아. 무조건 얘가 운동만식의 뭐 V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요것만 있냐?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운동만식 맞춰가지고 여기 대해서 요거 물어보는 거, 요것들 서로 관계식. 초기 조건이 요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초기 조건이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결과 변수 해가지고 그 두 개만 남겨 푸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전자기 있죠. 작년 전자기 문제. 이거 전자기도 문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는 게 그게 심화 역학 문제로 두 번째부터 심화 운동만식으로 빠져버려요. 그건 믹싱이 돼 있어요. 작년에 여기 있어요. 이거 사각형 도선이 자기장에 있을 때 여기 이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여기 구하는 거 있어요. 이 T에 대해서 요게 역학하고 믹싱된 거. 얘는 전자기도랑 1차원 심화 운동만식 파트랑 믹싱된 거예요. 문제 자체가. 아시죠? 푸는 게 똑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알겠죠? 전자기 문제라서 문제는 안 실어놨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알겠죠? 전자기 파트를 그냥 1차원 심화 파트 역학을 이렇게 중간에 차용해가지고 쓰는 그거 같은 경우. 알겠죠? 운동만식 찾고 요걸로 하는 거 다 걸린다. 요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초기 변수 찾고 결과 변수로 뭘 찾는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변수를 날려버리는 게 저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고요. 알겠죠? 저항력이 존재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오니까 이게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질량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만식 파트에서 이제 질량이 바뀌어버리는 파트가 있어요. 질량 자체가 막 줄어. 얘가 다이어트하는 로켓 같은 경우 작용반 작용해가지고 로켓. 자, 그래서 이제 치마 파트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변하는 얘예요. 대표적인 게 로켓입니다. 로켓 같은 경우 알죠? 로켓 같은 얘는 뭐 증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식 자체는 좀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아시죠? 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증명 좀 해드릴 텐데 이게 좀 그지 같거든요. 뭐 쉽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정형적으로 방법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로켓이 연료를 발사를 하는데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기술을 하는 거냐면 연료를 기술을 해야 돼요? 로켓을 기술해야 돼? 관심은 로켓입니다. 연료에 관심이 없어요. 맞나요? 로켓. 그러니까 로켓이 라지 M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얘가 임의 시간이 이제 V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발사할 때는 어차피 0이겠죠? V가. 네,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얘가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아주 D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충격량 쓸 거예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이거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분이 연료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 분할을 할게요.
이게 연료고요. 로켓이에요. 그러면 로켓은 V 플러스 d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쓸 건데 왜 이렇게 쓰냐면 이 DM이 연료 입장에서 기술을 해버리면은 여기다 빼죠. 맞나요? 이 DM이라는 거 우리가 인테그럴 할 때 연료는 줄어요. 맞나요? 어떻게 되면 처음에 M0라고 하면 이 M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주는 거를 할 때 그 차이값 있잖아. 이 차이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연료는 DM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그 로켓 입장에서 자체 음수가 가지고 있죠. 왜? DM이라는 건 주니까.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기술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스칼라가 아니라 얘는 차이값이잖아. 나중에서 처음 값, 차이값. 그러니까 연료 입장에서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로켓 입장에서 연료는 DM이 계속 증가를 하잖아. 근데 로켓은 DM이 점점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음수가 돼 있어요. DM이라는 거는 이 DM 자체의 로켓 입장에서 기술하면 음수가 돼 있다고. 제발 이해 가시죠? 왜? 로켓은 무조건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DM 로켓 입장에서 기술을 하면은 얘는 자체적으로 음수가 돼 있어요. 맞죠? 얘는. 그러면 연료 입장에서 하면은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맞죠? 연료는 로켓 입장이 아니라 연료 입장에서는 플러스니까. 얘는. 요거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 dt가 흘렀을 때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그 운동량, 그 충격량하고 그거 할 거예요. 아셨나요? 그 충격량, 운동량 변화랑 그거 할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 할 때. 그럼 좀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좌표계가 좀 중요한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로켓 입장에서 연료를 배출하는 속도는 상수예요. 네? 1초에 연료를 얼마나 뒤로 발사하느냐. 그거 같은 경우는 연료의 이 추진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지표면 좌표계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좌표계가 외부에서 바라보는데 그래서 연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료를 발사속력 있죠. 발사속력. 맞나요? 발사속력이라는 건 상대 속도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밖에서 볼 때 연료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모르죠. 당연하잖아. 날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잘 보세요. 내가 가면서 얘를 던져서 뒤로. 근데 얘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얘가 앞인지 뒤인지 정지인지 모른단 말이야. 왜? 내가 10m/s로 가고 있고요. 뒤로 3m/s로 던지면 밖에서 볼 때 몇 m/s예요? 우측으로 7m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를 잘 생각해야 돼. 뒤로 발사한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무조건 뒤냐? 그거 보장은 없어요. 정지일 수도 있고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어. 맞나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로켓은 항상 연료를 뒤로 발사합니다. 로켓 입장에서. 로켓 좌표계에서.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V의 상대 속도를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로켓이 뒤로 얘를 발사하면 바로 반대로 입장을 바꿔보면 연료 입장에서 로켓을 보면 발사 속력이 나오겠죠. 정말 이해 가시죠? 내가 지금 공을 뒤로 10m/s로 던졌어. 맞죠? 그러면 나에 대한 얘 상대 속도는 뒤로 10m/s잖아. 얘 입장에서 나는 10m/s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를 뭐로 기술하냐면 플러스로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 속력을 얘는 연료에서 로켓을 바라보는 속도예요. 플러스로 맞추려면 0보다 크죠?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임의 시간일 때 얘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모르는데 얘 U예요. U. 그렇죠? 얘 U라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맞출 거예요.
연료에서 로켓을 바라보는 속도. 맞나요? 그러면 얘는 뭘로 해야 돼요?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 얘에서 얘 빼야 되죠. 맞죠? 네, 그래서 V 플러스 dV 마이너스 U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U 벡터예요, 벡터. 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아시죠? 네, 벡터입니다, 벡터. 자, 그러면 U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V 플러스 dV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V의 상대. REL이 릴레이티브 그 상대예요, 상대. 아시죠? 상대. 얘는 0보다 커요. 이해가시죠? 0보다 크다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력, 운동량 변화 관계를 할 거예요. 요걸 증명하려면 이게 일반 물리 책에서 증명이 좀 그지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논리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증명하라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식 자체를 외우세요. 알겠죠? 로켓 일방식식 같은 경우라든지 그거를 외우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로켓의 상대 속도를 규정을 하냐면 얘가 상수기 때문에 그래요. 로켓은 항상 연료를 뒷방향으로 초기 추진력에서 계속 얼마의 속도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게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요걸로 그럼 변수를 할 거예요. U랑 이런 걸 말고. 그러면 자, 운동량 이제 그걸로 저기서 얘가 나중이잖아. DT. 얘가 초기값. 맞죠? 초기 나중. 초기 나중. 운동량 변화랑 쓸게요. 중력이 mg가 이거 없다 할게요. 중력 가속도 이게 처음에 뭐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아시죠? 발사할 때 우주 공간에서는 없잖아. 근데 이게 발사할 때 얘는 중력은 만약에 중력장이 있을 때 발사하면은 얘는 힘은 어디로 가요? 반대죠. 네, 반대 방향이잖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충격량 이거 쓸 거라고요. 충격량이라는 거는 얘는 F의 dt 이거는 델타 P죠. 운동량 변화량. 맞죠? 근데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운동 방향 기준으로 하잖아. 운동 방향, 나아가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얘는 마이너스 mg인 건 아시죠? 만약에 이게 있다면 없으면 이거 그냥 빵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중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운동량 변화량 같은 경우로. F가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냥 F가 있다고 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운동량 변화량은 dp죠. dt로 했으니까 dp. 그러면 잘 보세요. 로켓하고 연료가 두 개가 있죠. 얘랑 얘.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로켓의 일부였잖아. 밖에서 버려서 그렇지. 요게 전체예요. 그리고 얘가 초기가. 맞죠? 그러면 자, 로켓 쓸게요. m 플러스 dm 그 다음에 v 플러스 dv. 이게 로켓 거고요. 연료권은 마이너스 dm에다가 그 다음에 u. 맞죠? 이해가시죠? 얘가 나중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초기가 m v죠. 초기. 요거 빼시면 되고요. 그러면 u로 우리가 안 쓴다 그랬잖아. 상대 속도로 요걸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u에다가 요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m 플러스 dm v 플러스 dv 더하기 마이너스 쓸까요? 더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dm u에다가 v 플러스 dv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상대 마이너스 mv.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f의 dt가 돼요. 근데 이거 방향 이거 조심해야 돼요. 벡터 방향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벡터 방향. 이거 벡터 방향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1차원이니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뭐 중력 이렇게 발생하면 마이너스 mg 넣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보세요. 이거 하면 자, mv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mdv 더하기 dm에다가 얘는 dm에다가 v
더하기 dm의 dv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dm v 마이너스 dm의 dv 플러스 dm의 v 상대 마이너스 mv 그 다음에 f의 dt. 자, 이 날라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m 요거 날라가고요. 요거도 날라가죠. 맞나요? 그럼 나머지는 뭐밖에 없냐면요. 얘랑 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얘를 dmdv를 먼저 할게요. 운동방정식이 어차피 t로 나누면은 저게 그거 되는 거니까 mdv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에 dm에 v 먼저 쓸까요? v 상대 먼저 쓸게요. v 상대는 양수값이에요. v 상대에 dm에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f의 d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로켓 일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운동방정식을 제가 운동방정식 찾는 거라 했잖아요. 얘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찾는데요? 뭐 나눠버리면 돼요? dt 나눠버리면 되죠. dt로 양변에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m dt분의 d가 이게 a잖아. ma dt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v의 상대 dt분의 dm 그 다음에 플러스 f 이렇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를 자 dt분의 dm 요거 마이너스 요거 있죠. 맞죠? 마이너스 이게 dt분의 dm이 음수인 건 아시죠? 왜? 연료를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양수값이에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값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연료 소진율이라고 그래요. 아셨나요? 연료 소진율. 그래서 얘를 R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연료 소비율, 연료 소진율. 그래서 R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켓 일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로켓 일방식 운동방식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표계 세팅을 한 다음에 무조건 운동방식 찾는 거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M에 A가 있죠. A는 얘는 마이너스 V의 상대에다가 dt분의 dm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 방에 쓸 수 있죠. R의 V의 상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요. 여기 이렇게 여기 외우세요. 여기까지. 알겠죠? 운동 방식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자, 운동 방식 찾았을 때 이제 뭐를 구하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질량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줄었을 때 속도를 물어보느냐, 뭐 그거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자체에 했을 때 운동량 변화를 임의 시간 할 때 운동량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거를 시험장에서 생각해 쓰기가 되게 빡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면 이거를 외우세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풀이 과정과 없이 쓰라고 하면 그냥 쓰시면 돼요. 아셨나요? 풀이 과정과 함께. 왜냐면 여기까지가 1점이란 말이야. 풀이 과정이.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고 하면 이 짓 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거 쓰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메꾸세요. 아셨나요? 왜? 1점 때문에 5분 버리는 건 너무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내가 안다고 만약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신 분들은 괜찮아. 왜? 여기까지 쓰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이거 1점 얻으려고 5분 이상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뭐냐면 이걸 나중에 하던가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은 나중에 하던가 아니면 그냥 외워버리던가. 근데 많이 저는 외우라고 하진 않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아셨죠? 시험장에서 많이 나오면 이거 보지고대로 증명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차라리 시간 나눌 때
도저히 이제 다 풀고 답 쓰고 했을 때 남을 때 여유롭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차라리 5분 들어갈 거를 다른 문제를 풀면 3점 이렇게 봐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짓을 시험장에서 고지고대로 차분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쭉쭉 갑니다, 시간. 대부분 근데 이거 나오면은 그냥 이거 바로 쓰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로켓이 어떻게 되냐면, 자, M의 운동방정식이 dt분의 dv는 마이너스 v의 상대. 그 다음에 얘는 dt분의 dm이 이렇게 되죠. 이게 로켓이에요. 로켓의 질량, 연료 질량이 아닙니다. 아셨죠? 로켓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로켓이 초기가 M0에서 M까지 갈 때 이게 조건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아셨나요? 운동방정식 찾고 심화 운동방정식 같은 경우는 운동방정식 찾고 역학적 정보 찾으면 돼요. 아시죠? 역학적 정보 A, V, S 무슨 변수? 시간으로 변수가 돼 있어. 시간으로 변수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되고 변수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자 바꾸는 거 알려드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뭐를 찾는 거냐면 하나 이그젠플 보여드리면 물론 물어보는 거 되게 다양할 수 있죠. 자 M0에서 M까지 변화했을 때 얘가 언제가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V에서 V0에서 V까지 구하는 걸 얘를 구하라. 알겠죠? 조건이에요. 이게 초기 조건. 이 결과값. 결과 구하는 거. 한번 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 변수가 없죠. 맞나요? 시간 날려버리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m의 dv 마이너스 v의 마이너스 v 상대 얘는 dm. 그래서 그냥 바로 쓰면 되죠. 자, 얘가 변수니까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dv는 마이너스 v 상대에다가 m의 dm 맞죠? 여기 이제 양변에 인테그럴 하면 어떻게 되냐면 v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v의 상대 ln의 m0분의 m 이렇게 되죠. 맞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넘겨줘도 되고요. 따라서 v가 m의 변수죠. 특정 m일 때 얘는 v0 플러스 v의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뭔지 알죠? 연료 배출 속도예요. 연료 배출. 다 플러스 맞추는 거. 연료가 로켓에서 얼마나 속도로 방출되는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n의 m분의 m0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로켓의 속도, 질량 변수일 때. 그러니까 변수가 t인지 뭔지 이걸 잘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로 물어봤는지 항상 명심하세요. 초기 조건은 어떻게 놓는지. 초기 조건. 연료는 좀 독특하죠. 네? 질량도 변수로 빠져버리니까 여기 하나 추가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뭘로 이 결과를 물어봤는지 그 변수 맞춰주는 거다. 별거 없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얘를 좀 독특하게 증명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 급하다. 운동만식을 풀이과정에 구해봐라. 운동만식 같은 경우를 그럼 조금 독특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편법이긴 한데 이렇게 증명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질량 변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그냥 앞에 걸로 하세요. 아시죠? 자, D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V 플러스 DM 이렇게 있고, 아까 이 전 있죠, 전에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미분 같은 거 할 때 P라는 게 지금 MV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라볼 때 운동량 보존되죠? 어디서 바라볼 때랑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꿨을 때 밖이든 여기든 바뀌었을 때 얘가 환산 질량으로 나중에 빠져요. 그 두 물체일 때 한 물체로 바라볼 때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 질량이 DM보다 너무 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나 안에 여기서 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 밖에서 보면은 태양하고 지구가 있을 때 태양도 공전한 거 아세요? 맞죠? 그런데 태양이 질량이 압도적으로 커버리니 너무 커버리니 태양에서 바라보든 지구에서 바라보든 환산 질량이 거의 지구 질량으로 빠져버리잖아. 나중에 이제 그 한번 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거대에 있고 스몰 m이 있는데 얘 질량이 압도적으로 커버리니 얘 입장에서 바라보든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바라보든 여기서 바라보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밖에서 바라보는데 얘가 안 움직여요. 왜?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든 별 차이가 없다. 그 논리 자체는 질량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돼요. 그래서 환산 질량이 거의 뭘로 빠져버리면 1로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좌표계가 여기서 바라보든 저기서 바라보든 똑같다 물리가. 요거 만약에 이게 죽었다 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이해 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앞에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독특하게 한 방에 하면 요 논리를 해서 환산질러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너무 작으니 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 좌표계를 좀 봐버리면 얘를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써버리면 dp는 mdv에다가 더하기 dm의 v에 이렇게 써버릴 수 있어요. 얘 특정 좌표계에 대해서. 알겠죠? 어차피 이거 미분하면은 이거 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 좌표계로 보면은 상대 속도 아는 거 아시죠? 상대 속도. 이 상대 속도가 나와요. 이렇게 한 방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걸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앞에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있으면 F 그 붙겠죠? FDT 붙겠죠? 네. 없으면은 이제 하면 되는 거. 아까 제가 이거 증명해 드릴 때는 F가 빵인 거 한 거죠? F가 만약에 중력이 있으면 F가 mg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축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s 이렇게 붙겠죠? 단위 벡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넣을 때는 마이너스 mg dt 이거 넣으셔야 돼요. dp 할 때는. 맞죠? 반대 방향으로 하면. 지구 중력에서 이렇게 발사할 때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끌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쓰셔야 돼요. 아시죠? 저는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는 방금 풀어드린 거 무중력 상태에서 해드린 거고 0. 알죠?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아요. 맞나요? 1차원상에서 얘는 어떻게 가속도가 변수로 바뀌는지 앞에 거는 이제 그 저항력에서 바뀌는 거고 로켓 같은 경우는 질량이 줄어서 바뀌는 거고 근데 물어보는 게 역학적 정보 어차피 물어본다. 그래서 초기 조건 찾고요. 초기 조건이 뭔지 그 다음에 결과 변수 찾는지 요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운동만식 무조건 물어본다. 알죠? 차표계 같은 경우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 운동만식을 무조건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운동만식을 풀어라는 거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시죠? 기본 베이스. 자, 좀 끊어갈게요.